자,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쏘았습니다. 6번째 성공한 건데 너무 고각 발사라서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요, 자,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 장면 북한이 공개한 건데요. 자, 어떤 장면으로 봐야 되죠? 네, 지금 북한이 발사한 순간의 모습이네요. 밑에 이제 엔진이 접어져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저때 올라갈 때는 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게 제가 좀 화면 잡히나요? 이거 볼펜 좀 하나 잠깐 주세요. 네. 이게 미사일이라고 하면은 이게 무게가 1이라고 하면은 이때 밀어주는 힘은 1.2에서 1.5입니다. 아주 약한 힘입니다. 아, 올라갈 때는요? 네, 올라갈 때. 왜냐하면은 네. 연료가 꽉 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힘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점점점 올라가면서 연료가 소모가 되죠. 네. 무거운 상태. 그래서 점점점 가벼워지면서 이게 굉장히 진동을 떱니다. 네. 이때가 폭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이때 불이 붙어 쭉 올라갔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단분리가 되겠죠. 네. 그때 여기 불이 또 붙습니다. 이때 터질 수가 있는데 이걸 네. 무사히 넘기고 네. 1400m까지 올라가서 밑으로 떨어졌다. 성공으로 봐야죠. 실제로 원산에서 발사했는데 최고로 높이 올라갔을 때는 1413.6km까지 올라갔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기가 있는 높이를 보통 100km까지를 봅니다. 예. 100km까지를 대기권으로 보는데 네. 사실 100km 올라가도 공기가 없죠. 근데 네. 그거보다 훨씬 높게 1413km로 올라갔다고 북한이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제가 방송 끝내고 막 들어갔는데 일본에서 먼저 보도가 나왔죠. 1000km 이상 올라갔다. 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네. 미국이 자랑하는 미니트맨이라고 하는 ICBM이 있습니다. 네. 보통 한 1000km까지 올라서 날아갑니다. 그건 대륙간 탄도 대륙간 미사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올라갔다가 네. 다시 대기권 들어왔거든요. 공중 폭발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대기권 들어와서 밑에서 이제 북한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네. 여기 밑에서 터져도 마찬가지고 대기권을 들어오게 되면은 네. 공기가 없는 데서 들어오게 되면은 마찰이 굉장히 심해서 터집니다. 불타버리죠. 그래서 그 앞부분 우주선도 지구에 들어올 때는 불이 안 나도록 굉장히 단단하게 만드는데 네. 그 재도립체를 만든 게 지난번 김정은이 한번 노동신문에 나왔었죠. 보여줬었죠. 네. 그게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화성 10이라고 부르거든요. 김정봉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네. 우리는 그동안 무수단이라고 계속 불러왔잖아요. 그건 그냥 북한이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우리와 서방에서 그렇게 무수단이라고 부른 거였죠. 네,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최초로 발견됐기 때문에 무수단을 네. 불렀지만 네. 북한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북한은 네. 스커드 B를 화성 5호, 네. 스커드 C를 화성 6호 이런 식으로 네.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무수단은 화성 10호라고 부르는데 네. 이번에 최초로 뭐 북한이 보도했다고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네.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광명성, 뭐 은하, 이번엔 화성을 붙였네요. 간단합니다. 이 화성이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공개한 기자가 전데요. 아, 그러세요? 10년 더 됐습니다. 20년 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은 그때 이제 우리의 ADD, 네.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소에 해당되는 거기에서 이 기록을 하는 분인데 여자분인데 그분이 네. 탈북을 해오셨어요. 아, 그래서 그분한테 설명을 하는데 화성 1, 2, 3, 4, 5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가 프로군이 뭐 스쿼드를 하는 걸 화성 1, 2, 3, 4, 5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북한 명칭은 모든 미사일은 화성을 붙인답니다. 네. 그다음에 광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네. 광명성 말고 백두산이 있었고 은하가 있었는데 그거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이 있으면 백두산도 붙인 적이 있고 네. 저기 은하를 붙인 적이 있고 거기에 올라가는 그 위성은 광명성으로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렸었죠. 자, 그런데 이제 고각으로 하늘 높이 쏘았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키나와나 괌, 원래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는 곳인데 여기까지도 타겟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이 보통 긴장하는 게 아니겠네요. 네, 미국이 긴장한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게 되면 오키나와로 가게 되면 일본 영토죠. 네. 괌으로 가려면 일본 열도 사이로 지나가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 방위성에서 일본 영공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패트리어트를 쏴서 맞추겠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전쟁 발발 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일단 미니트맨이라는 것, 이게 1000km까지 올라가는데 자, 이 기술, 북한도 거의 근접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유감스럽게도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저기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갖고 있는 로켓 시스템은 3세대, 4세대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인데 얘네들 갖고 있는 거는 아마 그 처음 독일이 만들었던 V2 로켓 수준입니다. 근데 그거를 쉽게 말하면 총하고 화살하고 싸우면 누가 더 유리해요?
총하고 화살하고요? 네. 당연히 총이죠. 지금은 총이겠죠. 근데 네. 화살도 계속 개발해서 신기전 같은 거 만들고 연속사가 가능하게 되면요. 네. 소리 없이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밀병기에서는 오히려 그 아바타 영화 보게 되면 활 쓰는 그 아바타 사람들이 오히려 나비족들이 많이 승리하는 게 나오는데 네. 북한이 그런 개념으로 그 활을 계속 개량해서 이쪽 기술로 가는 거거든요. 자기는 목표를 3,000km 가겠다는 걸 달성하는 겁니다. 네. 이 끈질김을 대한민국은 배워야 돼요. 끈질기. 근데 네. 이번에 무스탄 미사일 머리를 보면은 네. 지난번에 그 북극성호라고 해서 SLBM하고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생긴 이 끝이요. 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모델이 네. 잠수함에서 쏘던 저 미사일을 이제 개량한 것이기 때문에 네. 현재 이번에 무스탄 미사일이 이렇게 성공한 것은 네. 앞으로 우리한테 굉장한 위협입니다. 저거군요. 저렇게 네. 동그란 꼭대기 탄두 부분. 두 가지의 위협인데 하나는 SLBM을 개발하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KN-08 그러니까 대륙간 단도탄이 무스탄 엔진을 쓰거든요. 그래서 KN-08의 그 실효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김정은은 미국 놈을 위협할 걸 만들어냈다고 해서 자랑스러워했잖아요. 자랑스럽겠죠. 네. 이번에 이게 기존에 나왔던 무수단보다 한 3분의 1 정도 길어진 걸로 판단됩니다. 길이가요. 네, 그러니까 사진만으로 판독한 거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를 하면서 북한이 처음 무수단 공개한 것보다 길어져서 이게 무슨 개량이 갔느냐는 지금 몰라요. 네. 전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 이 핵 만들고 로켓 하는 기관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네. 그냥 당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매우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미국을 급작스럽게 달려오는 미국 증원군을 때릴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전략적 헤게모니를 하나 잡은 거죠. 자, 그래서인지요. 베이징에서 지금 육자회담 대표국들의 그 실무 간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의 미국국 부국장인데요. 이렇게 자랑스러워합니다. 오늘 오후에 외신 기자들을 최선희가 만났습니다. 대단히 기쁩니다. 화성 10호 이것은 우리의 운반 수단이 명백히 이제는 성공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대단히 기쁘고 이제는 우리가 미국이 어떤 핵 전쟁을 강요해도 우리가 당당히 상대해 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기쁩니다. 자, 김정근 교수님 국가정보원에 계실 때 저 최선희 오랫동안 관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강석주의 여자친구라고 예전에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네. 자, 저 사람 저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된 사유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이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이정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네. 괌이 미국의 본토에서 정공을 오면은 괌에 일단은 집결을 했다가 네. 한반도로 투입되는데 미국이 북한이 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한반도 진격 자체가 네. 제약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현재 굉장히 최선희가 기분 좋아하는데요. 현재 육자회담 관련해서도 네. 최선희가 육자회담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주 재밌는 게 네. 자기들은 육자회담이라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것이 육자회담인데 네. 자기들이 핵으로 무장했고 또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이제 운반수단을 가졌기 때문에 네. 육자회담은 이제 죽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오늘 전군 지휘관을 만나서 격려 오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 발 어제 쏜 것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단기간에 좀 바꾸지 어렵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과연 대통령 어떤 생각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도 또다시 두 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러한 현재의 국면이 단기간에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변화의 길을 택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저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나는 게 네. 북한에도 참모들은 저보다 머리 좋을 거예요. 네. 저도 저걸 듣고 분석을 하는데 북한이 변할 때까지 제재하겠다 그랬죠. 네. 그럼 우리가 북한을 때리겠습니까? 안 때리겠습니까? 안 때린다. 예. 대북 제재를 공조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경제는 이미 끊어졌고, 네. 정치적으로 유엔 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국제사회가 참여해줘야 되는 거고, 네. 그거 안 해주면 그만인 거고, 중국이 특히 중요해서 중국이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때리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북한은 그걸 딱 보면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걸 가는 거죠. 전혀 겁낼 필요가 없죠. 네. 지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네. 북한 아닙니다. 지속 능력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네. 보면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하고 미국인데 우리 대통령은 그럴 뜻이 전혀 없다고 계속 표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미국이 지난번 작게 501호를 만들어서 할 것처럼 연습을 보였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안 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제사회에서 오바마가 상당히 순둥이다. 네. 그리고 한국도 굉장히 연성이다. 그러면 북한은 마음 놓고 행동합니다. 네. 그 로마의 베제티우스가 얘기한 거 있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자유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북한이 도발할 것만 걱정하고 있는데 네. 북한은요 작은 도발만 해서 도발할 수 있는 능력만 보여주고 네. 계속 압박하면서 자기는 존재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 중국이 핵무장할 때 주얼레가 택했던 전략인데 시간 쭉 끌면서 완전한 핵무장국으로 가갖고는 미국에 딱 맞서는 G2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거를 지금 북한 수뇌부는 굉장히 참고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전쟁할 의지도 없고 우리를 때릴 능력도 없구나 의지도 없구나 딱 이렇게 판단하고 나서 쭉 이런 위협가하면서 계속 핵을 완성시켜 가다 보면 대한민국은 비핵화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은 대만이 되고 북한은 중국이 되는 사태 10년 20년 바라보고 가는 북한의 장기 전략으로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김정은 저렇게 이제 도발하고 흡족해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나 전 세계 보기에는 좀 미치광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올 정도지만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최근에요. 이제 공개된 걸 보니까 유엔 대북 제재 시작됐지 않습니까? 자, 전쟁 예비 물자 빨리 비축하자라는 김정은의 지시문 사본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일단 네. 저 김정은 교수님 이런 거 이렇게 공개가 되고 그럽니까? 저 문서는 탈북자들도 입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저거는 네. 북한군의 그 소대 단위까지도 내려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입수가 가능한 것 같고 5월 20일자 그러니까 당대 끝난 2016년 다음에 네. 끝난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자, 이런 그러니까 거 저 문서는 보면은 네. 그러니까 신빙성이 좀 있습니다. 네. 내용도 그렇고 문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에서 신빙성이 있는데 그 내용 자체에서 정보적인 가치는 크게 없습니다. 결국은 비축물자를 전쟁을 위해서 비축물자를 5%에서 10% 정도 현재 쓰는 데서 좀 이렇게 비축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핵심 부분인데 5%에서 10%덜 쓰자 그래서 덜 쓰자, 비축하자. 그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뭐 정보적인 가치는 없다. 우리가 그냥 추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네. 없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 이걸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네. 과거에 저도 이런 비슷한 그 문건을 구해서 신동아에 공개한 적도 있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할 수 있고요. 이걸 쭉 읽어보게 되면 북한 주민들을 꽉 조이는 겁니다. 네. 김정은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왜 바둑 둘 때 아생연후에 살타라 그러죠? 네. 생존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 세력을 갖고 있는 건 미국하고 한국인데 오바마 순둥이 박근혜 대통령은 의지가 없다. 네. 그러면 내부에서 반란인데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리고 내부를 조여서 경제적 이득을 착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국과 한국을 핑계로 해서 쫙 조여가는 거죠. 그러면 10년, 20년, 30년 자연사 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통일 대박 준비하라 그랬는데 통일 대박은 오지도 않고 우리가 결국 통일 대박의 어떤 필요성이 그래서 통일이 쪽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저 스태프들의 그 생각을 간파를 하고 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지 정군주의가 모아놓고 이렇게 격려하고 뭐 북한을 숨통 쪼이겠다. 북한 아마 웃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무수단 화성 10호의 성공 이후에 우리나라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대통령 얘기처럼 단기간에 바뀔 수는 없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 굉장히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소식 하나 또 보겠습니다. 과연 북한은 달러를 어떻게 확보할까? 덜미가 하나 잡혔습니다. 순위 보겠습니다.